5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일해온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의 비밀입니다. 식탁에 앉아 정성스레 마련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시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영양을 생각하며 숟가락을 들곤 합니다. 40년 넘게 내과 의사로 살아온 제게 식사라는 행위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닌 삶을 이어가는 소중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요즘 들어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식사 그 자체보다 식사 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만 먹은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식사 직후 30분은 우리 몸이 음식물을 처리하고 에너지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우리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보다 먹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사실 식후 30분은 우리 몸이 소화를 위해 온 신경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예민한 시간입니다. 이때 잘못된 습관 하나만 들어도 위장이 탈이 나고 혈당이 요동치며 피가 탁해지고 심지어 수면이나 관절 통증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도 이 부분은 깊이 다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생활 습관은 약 처방이나 수술로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평소에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에 따라 몸이 살고 병이 줄어듭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약에 손 떼기 전에 단 30분만 내 몸을 제대로 돌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분명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집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시간을 건강 투자 시간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빠르고 특히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바뀌면 건강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혹시 약 줄이고 병원에 덜 가는 삶을 원하시나요? 혹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밥 먹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과 건강을 지켜주는 식후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위험한지, 왜 좋은지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후 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은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기. 어제 진료실에 오신 김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75세 그분은 평생 식사 후 곧바로 드라마를 보기 위해 소파에 눕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심한 속쓰림과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죠. 진단 결과는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할머니께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최소 30분은 앉아 계시라고 권했더니 의아해하셨습니다. 밥 먹고 좀 눕는 게 뭐가 문제냐? 내 평생 그래 왔는데. 그분의 반응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대개 식사 후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식도와 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라는 작은 근육은 눕는 순간 느슨해지고 위산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식도로 역류합니다.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죠. 밥 먹었으니 잠깐 눕자. 이제 좀 기대서 드라마나 봐야지.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식사하고 나면 피곤하고 몸이 무겁잖아요. 가끔은 밥 먹었으니 기운 좀 차려야지 하며 소파에 살짝 기대거나 소파에 몸을 눕히고 TV를 켜시기도 하죠. 어쩌면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누웠다 일어나면 되지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습관이 여러분 몸속에서는 위험 신호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밥 먹고 바로 눕거나 기대는 행동은 우리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는 가장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특히 위산 역류를 유발하기 딱 좋은 자세예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식도를 거쳐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소화를 위한 위산과 만나면서 분해가 시작되죠. 문제는 이 위산이 아주 강한 산성이라는 점입니다. 원래는 위 속에만 있어야 할 이 산성 물질이 몸의 자세 때문에 식도 쪽으로 거꾸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쓰리다. 트림이 자주 나온다. 목구멍이 따갑다 마이너스 이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역류성 식도염,
만성 위염으로 발전하죠. 더 심해지면 식도 궤양, 심할 땐 식도암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잠깐 눕는 편안함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는 세로로 길쭉한 주머니처럼 생겨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땐 중력 덕분에 음식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거나 누우면 음식물과 위산이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밀려 올라올 수 있는 위치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와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위산이 더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결국 소화는 안 되고 위는 상하고 식도는 타버리죠. 처음엔 괜찮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밤마다 속이 쓰리고 목이 따갑고 잠이 들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나중엔 위장약 없이는 외출도 못하셨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밥 먹고 30분만 바로 앉아 계셔 보세요. 약보다 효과 있을 수 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식후에 아예 거실 창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30분을 보내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 힘들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속쓰림이 줄고 2달쯤 됐을 땐 위장약을 끊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말씀이 참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약을 먹었는데 결국은 앉아있는 30분이 나를 살렸어요. 왜 진작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정말 많은 분들이 별일 없겠지 하고 넘기시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소화의 건강을 크게 망칠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셔서 오래 앉기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기댈 수는 있지만 상체는 세운 채로 앉아 계셔야 합니다. 몸을 완전히 눕히는 건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기댄 채로 소화가 잘 되도록 허리 각도를 90도 이상 유지해 주세요. 그리고 식후에 잠깐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 이 시간이 오히려 몸 안에서는 아주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오늘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화기관은 지금도 조용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방해하지 말고 도와주는 시간으로 식사 후 30분 그냥 앉아있기를 선물해 주세요. 그게 곧 여러분 몸을 살리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 됩니다.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기. 밥 먹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는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기입니다. 혹시 밥 드시자마자 벌떡 일어나 이제 치워야지 하시는 분 계신가요? 특히 우리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던 세월 속에서 밥 먹고 바로 치우는 습관이 몸에 밴 분들 정말 많으세요. 앉아있으면 게을러 보인다. 음식물은 바로바로 치워야 냄새도 안 나고 위생적이다.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찐다. 이런 생각으로 밥숟가락 놓기 무섭게 싱크대 앞에 서시거나 설거지하고 걸레질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 일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게 오히려 불편하고 몸을 움직여야 뭔가 하루가 정리되는 기분이 들잖아요. 하지만 그런 정리 습관이 어느 날 몸을 무너뜨리는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우리 몸 안에서는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소화를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 쪽으로 몰리면서 온몸이 소화 모드로 전환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식사 직후 30분 동안은 전체 혈액의 약 25% 이상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 말은 곧 다른 근육이나 내 심장 쪽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때 무리하게 허리를 숙여 설거지를 하거나 욕실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옮기면서 무거운 바구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에서 열심히 소화 중이던 혈액이 다시 팔과 다리 근육 쪽으로 분산됩니다. 결국 소화는 방해를 받고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나 무리한 동작 때문에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거나 머리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하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아주 흔합니다. 청주에 사시는 김영희 할머니, 올해로 83 되셨고 누구보다 부지런한 분이세요. 새벽 5시면 일어나시고 밥상은 항상 정갈하게 차리시는 분입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손수 만든 된장국과 나물을 드시고 밥숟가락을 놓자마자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싱크대를 닦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진 거예요.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뼈에 금이 가고 고관절도 손상을 입으셨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힘드시고 장거리 걷는 건 엄두도 못 내신다고 하세요. 담당 의사 선생님 말씀도 인상 깊었습니다. 그 무릎, 넘어지지만 않았어도 10년은 더 멀쩡하게 쓰셨을 텐데요. 한순간의 습관이 평생의 발걸음을 바꿔놓은 거죠. 이처럼 식사 직후에는 절대 무리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다 치우고 싶은 마음 알지만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의 몸입니다. 지금 해버려야 속이 편하다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30분 후에 해도 설거지는 그대로지만 내 몸은 30분만 쉬어도 훨씬 덜 아프고 오래 쓸 수 있다. 특히 무릎, 허리, 심장, 혈압 관련 질환을 가진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다리가 떨리고 피곤이 쉽게 몰려오시는 분들은 식사 후 30분간은 아예 소파나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게으른 시간이 아니라 내 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회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 챙기고 집안을 돌보느라 정작 내 몸 하나 제대로 앉혀놓고 쉬게 한 적이 별로 없죠. 이제는 내 몸도 조금 쉬게 해주세요.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볼 차례입니다. 식사 후 바로 움직이는 그 습관, 오늘부터는 잠깐 멈춤으로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하기. 지난 봄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난 박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분은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는지 매일 점심 식사 직후 산책로를 빠르게 걸으셨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은 소화를 위해 위장으로 모인 혈액을 근육으로 분산시켜 심장에 무리를 주었던 겁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로는 식사 후 30분은 천천히 앉아 계시다가 가볍게 산책하시게 됐습니다. 먹고 운동해야 살이 안 찐다면서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물론 칼로리 소모를 위해 운동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 심장 박동수는 이미 상승해 있고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때 격렬한 운동을 하면 근육도 혈액을 요구하게 되어 심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합니다. 식사 후 운동을 하고 싶다면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직후 커피나 차 마시기. 식후 습관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는 커피를 마시는 일입니다. 향긋한 커피 한 잔은 식사를 마무리하는 의식과도 같지요. 그러나 커피나 차에 포함된 탄닌 성분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꼭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식사만 하면 졸리는 식곤증 막기 위해서 마시기도 하는데 이 커피 습관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커피에 들어가 있는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탄닌은 홍차나 녹차에도 들어있잖아요. 탄닌은 철분과 결합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 흡수가 되지 않고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철분은 식사를 통해서도 흡수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커피나 차의 탄닌 성분을 마시게 되면 철분 흡수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고 쉽게 피로해지며 집중력이 떨어져서 대화나 공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사 후에 정말 커피나 차가 너무 땡긴다면 식사를 마치고 나서 30분 지난 후에, 그러니까 철분 흡수가 어느 정도 내 몸에서 이루어진 후에 마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식사 직후 과일 먹기.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식사 직후 과일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일은 다른 음식과 함께 위에서 발효되어 가스를 생성하고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과일은 식사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이상 지난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은 밥 먹고 나서 배부를 때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플 때 밥 대신
혹은 포만감을 주기 위해서 밥 먹기 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난 후에 과일을 먹는 게 가장 좋지 않은 식습관인 이유는 우리 위 속에서 과일이 발효되어 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소화할 시간이 매우 짧아서 빈속에 먹게 되면 30분 정도 되면 소화가 되는데요. 그 식후에 바로 과일을 먹게 되면 식사로 먹은 음식들 위에 과일이 쌓여가지고 바로 소화되면서 가스가 차고 위에 부담을 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과일을 먹으면 포만감 때문에 식사를 좀 작게 할 수 있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꼭 해야 할 좋은 습관들. 지금까지 식사 후 피해야 할 습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후 무엇을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제가 수십 년간 의사 생활 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온 습관들을 소개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식후에 잠깐 차 한 잔을 마시거나 가벼운 음악을 들으며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 이 시간이 오히려 몸 안에서는 아주 깊은 회복이 일어나는 골든 타임입니다. 가장 좋은 식후 습관은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식사 후 바로 눕지 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허리를 펴고 의자에 똑바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소화가 훨씬 원활해지고 위산 역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산책을 가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물 한 잔이 위장을 살리고 심장을 보호하고 탈수를 막는 기특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사 후 약 10분쯤 지나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 즉 너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드셔보세요. 물 마시면 배가 더부룩해져서 안 먹는다는 어르신도 계시는데요. 그건 찬물이나 탄산음료를 식사 중에 드셨을 때 일어난 반응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몸은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찬물이 위에 들어오면 위장이 놀라서 움츠러들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 효소가 잘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스스로 물을 잘 안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더 부족해집니다. 심하면 소변량이 줄고 어지럼증, 변비, 심장 기능 저하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식사 후 미지근한 물 한 잔만 드셔도 몸 안에 수분이 퍼지면서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음식물이 위를 지나 소장으로 내려가는 흐름도 훨씬 원활해집니다. 매운 음식 먹은 뒤에 차가운 보리차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밥 먹고 소화가 편해질 뿐 아니라 화장실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작은 물 한 잔이 내 몸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 지나서 천천히 걷기. 식후 30분 뒤 소화가 어느 정도 시작된 상태에서 가볍게 걷는 산책은 정말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숨이 차거나 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게 아닙니다.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정도 10에서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걷기 하나가 우리 몸에 주는 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물이 장으로 잘 내려가고 더부룩함이 사라집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특히 효과가 크고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에 무리가 덜 갑니다. 밤에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햇빛이 있을 때 실외에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 뼈 건강에도 좋고 기분도 좋아져서 우울감도 줄여줍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땐 집안에서 걷기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거실에서 발끝 들기, 발 뒤꿈치 들기, 천천히 제자리 걷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중요한 건 오늘은 걷는다는 결심입니다. 산책은 돈 들지 않습니다.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병원 대신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생활 처방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그 음식이 제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 30분,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의 건강은 거창한 건강 프로그램이나 비싼 약이 아닌 이런 작은 일상의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해지는 사실은 건강이란 결국 작은 습관들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식사 후 30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의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잠시 앉아 이 영상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건강에 가져올 변화를 상상하며 말입니다. 새로 시작해 볼 일, 돈 드는 일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빠르고 특히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바뀌면 건강도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혹시 약 줄이고 병원에 덜 가는 삶을 원하시나요? 혹은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지 않고 스스로 건강을 지키며 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식사 후 피해야 할 습관. 바로 눕거나 소파에 기대기, 설거지하거나 청소하기, 격렬한 운동하기, 커피나 차 마시기, 과일 먹기. 식사 후 좋은 습관.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30분, 미지근한 물 천천히 마시기, 30분 후 천천히 걷기.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밥 먹은 후 30분, 그 시간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도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훈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